강남에 집 못 사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벌써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세 번째 사연이네요. 오늘도 산책하시거나 저녁거리를 준비하시거나 출퇴근길 운전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아들에게 집 사주지 않는 이유로 고소당한 60대 부모의 사연입니다. 부모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고소로 이어진다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 가정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조금 늦게 결혼해서 지금은 33, 28,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와 남편은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버스기사, 저는 급식 조리원으로 하루하루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도 싸주고 등록금이 모자라면 내 월급에서 조금씩 빼쓰고 그러다 보니 제 이름으로는 제대로 된 적금 하나도 없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욕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용돈도 형편보다 많이 달라고 하고 명절 용돈을 적금으로 넣어주면 왜 내가 번 돈을 마음대로 하냐고 화내던 아이였어요. 좋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제 경제관념이 투철하던 애였고 나쁘게 말하면 주관이 지나치게 뚜렷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던 아이였죠. 반면 작은 아들 재현이는 손이 하나라도 더 가고 자주 아팠던 아이지만 항상 부모에게 고마움을 먼저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두 아들은 성향이 정말 달랐어요. 문제는 작년 여름 큰아들 민수가 결혼을 앞두고 강남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평생 모아온 돈이라고 해봐야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빌라 하나,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아껴둔 몇 천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말해도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조건 부모가 원하는 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한단 말 뿐이었죠. 친가 쪽에 집 한 채 있었잖아. 그거 팔아서 전세금 보태면 되지 않아?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지 이제 애아빠 친가 쪽 재산까지 들먹이더라고요. 그 집은 남편의 형제들 몫까지 섞여 있고 상속 문제 때문에 팔 수도 없는 집이거든요. 민수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 몰아붙였어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내 결혼을 망치는 거란 거 알고 있어? 나는 부모 둘 다 멀쩡하게 있는데 왜 우리 부부만 가난해야 되는데?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자식 잘못 키웠단 생각까지 들더군요. 놀라고 분하고 억울하고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아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속을 알아주는지 막내 아들 재현이가 밤새 곁에 있어 주더군요. 형이 잠깐 흥분한 거라고 저를 다독여주는데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았지만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한참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재현이의 말처럼 정말 민수가 정신 차리기만을 바라면서요.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며칠 뒤 민수는 저희에게 황당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까지 내 말 안 들어줄 거면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네. 어디 엄마 아빠가 부모 부양 의무 다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부양료 미지급, 정서적 학대, 경제적 방임 이런 항목들로 저희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고소장을 열어보는데 그만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벌 자식들만큼 키우진 못했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키우고 싶어서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고소를 당하다니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다 떨리네요.
난 너를 한 번도 방임한 적이 없는데 민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중얼이는 목소리가 한없이 떨려왔습니다. 남편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보낸 이후 큰아들은 가족들에게 오는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아빠와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저를 보며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목소리가 어찌 그리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사실이 아닌 일을 추궁당하니 무척 서러웠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 남편 허리 다쳐도 묵묵히 일했고 저도 돈 벌려고 새벽 4시부터 학교 급식실 들어가서 일했고요.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면 제 월급 몰래 빼서 보탤지언정 무책임한 행동은 안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어찌나 당황스럽고 눈물이 나던지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아이 키우며 단 한 번도 부모로서 부족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난하게 산 건 자기 선택이죠. 그걸 왜 제가 이어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엄마 아빠는 제 인생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갈기갈기 갈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1년에 신발 한 켤레 사는 것도 아껴가며 살았는데 그걸 투자가 아니었다고 말하다니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사태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 될 여자분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정식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집에도 한번 인사 온 적이 없었기에 얼굴도 모르는 아가씨였습니다. 시부모님의 태도 때문에 민수 씨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다해 주셔야죠. 저희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며느리 될 사람이 이미 민수와 함께 부모 고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작당을 한 것이지요. 며느리 될 그 아가씨가 이야기하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도와주실 수가 없다니 저희한텐 이 방법밖에 없어요. 부모님 사정 때문에 저희가 왜 고생해야 하죠? 저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 죄송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무리하며 애를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민수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지 말아줘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는 끊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지요. 끊겨버린 전화기만 붙잡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하더군요. 저는 결국 둘째 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현이는 한참을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미쳤어? 엄마 아빠를 어떻게 고소해? 형, 너 도대체 왜 그래? 순한 재현이가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넌 모르는 일에 끼지 마. 나는 내 권리 찾는 거야. 권리? 부모에게 집을 요구하는 게 권리? 그 말을 곱씹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애아빠는 차마 저처럼 울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너덜너덜하게 찢기더군요. 며칠 뒤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고소만은 취소해줬으면 좋겠다. 너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연락을 피하던 민수도 이번만큼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짧은 문자였지요. 고소는 진행할 거야.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거의 제대로 자지 못했단 말이 더 맞겠네요. 둘째 재현이 앞에서는 애써 눈물을 참던 남편도 그날 밤만큼은 눈이 붓도록 울더군요. 내가 아빠 노릇을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못 배운 게 죄일까?
그 말 듣는데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평생을 애들과 저를 위해 애써온 남편이란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재현이가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형이 모르는 게 있어. 그 종이는 남편이 20년 넘게 넣어오던 큰아들 목 적금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처리하는 일이지만 고지식한 남편은 여태 은행을 오가며 민수 몫의 적금을 넣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제대로 오르지 않는 시절이었지만 남편이 버스기사 월급에서 딱 몇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넣어왔던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건 남편이 언젠가는 아들한테 보태주려고 허리 휘는 와중에도 꼬박꼬박 넣어온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를 불러 남편이 직접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많지는 않지만 이건 넣어주려고 모은 돈이다. 네 말대로 강남 아파트는 사지 못하겠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민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고소 취하하려고 이러는 거면 꿈도 꾸지 마세요. 민수는 차갑게 말하면서도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말없이 통장을 건네는 남편을 보고 중얼거리더군요. 이걸 왜 이제야 줘?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당연하게 감당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며 부모 고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아빠가 어떻게 이것을 너한테 줄 수가 있었겠냐. 코딱지만한 돈이라고 내팽개치기라도 할까 두렵더구나. 애아빠는 마음을 단단히 정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건넨 통장을 손에 쥔 채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받아가고 이제 우리 집하고 너의 인연은 끊는 걸로 하자. 아빠가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어도 부모 욕보이는 자식이랑은 못 산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나 가족에게만큼은 다정하던 남편이 처음 보이는 단호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재현이도 깜짝 놀란 듯 애아빠를 붙잡더군요. 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애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뜻밖의 것들이었습니다. 나도 압박이 심했어. 결혼 준비하면서 나만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집 해준다고 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자존심 상했어. 민수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불안했어. 내가 이 결혼을 망치게 되는 것 같았어. 게다가 여자친구가 강남에 집 안에 오면 당장 파혼하겠다고 해서 너무 무서웠거든. 통장을 받아들고 당장 뛰쳐나갈 줄 알았던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소를 취하했지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수와 결혼하기로 했던 아가씨의 집안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될 사람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르냐며 민수를 쥐잡듯 잡았지요. 민수가 마음을 다잡고 돌아선 걸 눈치챈 후에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강남집이 아니어도 좋으니 어디 아파트면 충분하다고, 그게 아니면 얼마여도 좋으니 돈을 가져오라고 이제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아빠와 알아보니 그 아가씨와 주변 사람들 모두 사기꾼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 민수에게 공사를 치려했던 것 같아요. 민수를 추궁해보니 사실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이였답니다. 민수에게 물질 공세를 하며 사기를 칠 준비를 했던 모양이더군요. 우리는 그런 민수의 등을 두드려주며 오히려 잘됐다, 큰 경험했다 면서 위로해줬지요. 엄마 아빠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동생 재현이가 챙기더라고요. 뭐 하나 할 때마다 형을 챙기는 모습에 우리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수도 그런 동생의 마음을 느꼈는지 점점 회복해 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지금은 민수도 많이 괜찮아져서 그때의 일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진짜 미안해 라고 말하며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면서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같이 밥 먹고 작은 것에 웃으면서 함께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민수가 말하더군요. 하필이면 엄마 아빠가 평생 쌓아온 걸 내 욕심 때문에 무너뜨릴 뻔 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군요. 앞으로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진솔하고 착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우리 첫째 아들 민수, 잘 회복하면서 더 좋은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겠지요?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엄마, 아빠께서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에게 무조건 베푸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일까요? 요즘 시대에는 부모도 자식도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과한 기대와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가족이 먼저 지켜야 할 건 내 쪽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계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엄마,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